안녕하세요. 부평고 지역영재 수업을 하게 될 제1고등학교의 이병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정상파와 현악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할 텐데요. 정상파를 하기 전에 이 정상파라는 게 결국엔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파동에 대한 정의부터 좀 정의를 내려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동. 이 파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물방울이 있다고 합시다. 물방울이 이렇게 있어요. 물방울이 어떤 모양일까요?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 가지 모양을 머릿속에 그려질 텐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일지 원형일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이렇게 물방울 모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일지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거 가지고 좀 얘기해 볼 텐데, 어쨌든 물방울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요. 빗방울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비가 돼서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바닥면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바닥면이 이렇게 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옆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한번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물방울이 요 수면을 때리고 나서 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으로 움푹 패이겠죠. 그런데 이 움푹 패였던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요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요런 식으로 이제 될 거예요. 그러면 요 현상을 볼 때 처음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요 수면은 처음엔 아래로 떨어지겠지만 아래로 떨어져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순간 이 떨어진 이 점은 위로 올라갔다가 다음 순간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 다시 말하면 요 수면의 한 점은, 물방울이 떨어졌던 그 포인트는 아래로 내려왔다,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다시 말하면 제자리에서 진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동이 제자리에서만 진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진동의 점은 옆으로 퍼져 나갑니다. 옆으로 퍼져 나가서요. 그 점이 새로운 진동의 중심이 되어서 또다시 위아래로 퍼져서 진동합니다. 물론 그렇게 퍼져나갔던 점은 다시 또 옆으로 퍼져나가고요. 또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새로운 진동의 중심이 되어서 위아래, 아래 위, 또다시 아래 위로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동이 제자리에서 위아래였던 것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파동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물론 물의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수면을 따라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퍼져나가겠지만 소리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게 되면 사방팔방으로 이제 퍼져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방식을 따라 퍼져나가는 방식에 따라 이러한 파동을 퍼져나가는 모양에 따라 횡파라고도 하고요. 또 종파라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횡파라는 놈은 어떻게 되냐면 파동의 진행 방향, 다시 말하면 요 물방울의 경우는요, 파동은 오른쪽 왼쪽으로 퍼져 나갔겠죠. 물론 이거 옆에서 본 거겠지만 실제로 이걸 우리가 위에서 본다든지 아니면 대각선 이렇게 본다고 얘기하면 처음에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파동이 오른쪽, 왼쪽, 물론 좌우로도 다 퍼져나가겠지만, 좌우 앞뒤로 퍼져나가겠지만, 그런데 요런 횡파의 경우는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요 물은 위아래로 움직였죠. 요건 물을 따라 퍼져나가는 물결파의 경우는요, 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이걸 매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매질의 진동 방향이 요게 서로 수직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요거 매질의 진동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그에 따라 파동의 진행 방향, 이동 방향이 이렇게 수직입니다. 이런 파동을 뭐라고 얘기한다? 횡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의 모양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파동에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부분, 아래로 볼록한 부분, 이게 계속 반복될 텐데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산 같은 데 가보면 산 언덕배기처럼 이런 걸 이제 뭐라면 산마루라고 하죠. 그래서 파동도 이렇게 위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마루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볼록 튀어나왔네요. 마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패인 부분을 우리 산 같은 경우에는 계곡 골짜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골,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 그래서 파동의 경우는요, 마루가 계속 반복되겠고요, 골도 계속 반복될 거야. 그런데 이게 일정한 거리로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루부터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 골부터 다음 골까지의 거리, 이걸 뭐라고 하면 파동의 길이 파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람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골부터 골까지도 이걸 파장이라고 얘기하고요, 똑같이 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인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걸 횡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파동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물에서 파동이 이동하는 거 물결파,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파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데, 지진파의 S파가 대표적인 횡파입니다. 물질파는 아닌데 매질이 없어도 진동하는 파, 전자기파가 대표적인 횡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횡파의 대조제에는 차이 나는 파동이 뭐가 있냐면 횡렬, 종렬, 그래서 종파라고 합니다. 요거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입니다. 수직이 아니죠. 이건 나란합니다. 그래서 요거 파동의 모양을 대표적으로 기록을 하면, 우리 용수철 같은 경우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수축을 하면 특정한 부분에 이렇게 빽빽하게 하기도 하고 엉성하게 하기도, 빽빽하기도 하고 엉성하기도, 좀 빽빽을 더 시작합시다. 엉성하기도 하고 빽빽하게 하도 엉성하기도, 빽빽한 부분을 좀 더 하고, 이러다 보니까 파동에서 요렇게 주변보다 좀 파동이 겹치는 부분, 파장이 좀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뭐라고 하면 밀하다고 얘기합니다. 밀도가 높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소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밀부터 다음 밀까지의 거리도 파동의 길이
파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소부터 다음 소까지의 거리도 파장 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파장은 횡파와 종파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횡파의 경우는요 하나를 더 알려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졌을 때 이걸 이제 뭐라고 하면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폭까지를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종파의 경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지진파의 피파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소리가 있습니다. 지진파, 피파, S파라고 하면 어떤 게 더 빨리 도착하죠? 피파가 먼저 도착하고 나중에 S파가 나중에 도착하죠. 그래서 소리는 대표적인 종파입니다. 소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발생 장치가 스피커가 있죠. 스피커가 보통 이렇게 해가서 가운데 콘지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뒤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판때기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 앞에 있는 공기를 밀하게 소화하게 만들면서 이제 파동이 전파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파동이 퍼져나갑니다. 그럼 퍼져나갈 때 파동의 첫 번째 종류였고요. 두 번째 파동의 전달 속도를 한번 봅니다. 파동의 전달 속도 V는 공식은 어떻게 되면 F 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V는 전달 속도, 그러니까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대표적인 단위겠죠. F는 뭐냐면 진동수입니다. 진동수의 정의는 뭐냐면 1초 동안 왕복한 횟수. 그래서 단위는 뭐냐면 헤르츠라는 사람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헤르츠라는 단위를 씁니다. 람다는 뭐니? 좀 전에 설명했죠? 이거 파의 길이 파장입니다. 단위는 뭘까요? 미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진동수가 이렇게 되니까 한번 써볼게요. 비슷한 게 있어. 그래서 F라고 얘기하면 진동수고요. 진동수의 정의가 1초 동안 왕복한 횟수를 진동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요거 T라고 쓰고요. 이거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의 정의는 뭐냐면 1회 왕복 시 걸린 시간입니다. 요걸 가지고 얘기하면 만약에 1초 동안 1회 왕복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진동수는 얼마니? 요거 1헤르츠일 테고요. 주기는 얼마야? 1초. 1초 동안 2회 왕복했다고 합시다. 그럼 진동수는 2헤르츠. 주기는 2분의 1초. 그러면 3회 왕복했다고 얘기하면 3헤르츠 3분의 1초가 되니까 결국에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T분의 람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위는 뭐다? 미터 퍼 세크. 속력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파동은 전달되어져 나가는데, 전달되어 나갈 때 같은 매질을 통과하기도 하고요. 물이면 같은 물, 그리고 또 소리면 같은 공기를 통과하기도 할 텐데 계속 나가다가 다른 물질, 다른 매질과 만나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나냐면 파동이 반사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동이 반사되어 나오면 어떤 매질 1 그리고 매질 2라고 하는 경계면이 있으면 경계면과 수직한 선을 뭐라고 얘기하니? 이거 법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법선 방향으로 그 파동이 진행되어져 나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요걸 이제 입사파 들어가는
입장하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입사파와 법선과 이루는 각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딪혔으니까 튕겨져 나올 텐데, 튕겨져 나가게 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반사돼서 나오는 파동, 그래서 반사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사파와 법선이 이루는 각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사되어서 나갈 때 법선과 입사파와 반사파와 이루는 각도, 그래서 입사각은 항상 어떻다? 반사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반사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파동이 매질의 경계면에서 반사만 일어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또 어떤 것도 일어나면 파동의 굴절도 일어납니다. 굴절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매질 1이고요. 매질 2라고 얘기하면 매질의 경계면과 수직한 선, 이걸 법선이라고 얘기하고 하고요. 법선과 이루는 각도, 이걸 똑같이 입사각이라고 얘기하고, 들어가는 파동 입사파라고 합니다. 이걸 세타 1, 그 다음에 이렇게 퍼져나갈 때 세타 2, 이걸 뭐라고 하면 굴절각, 굴절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파동의 굴절을 얘기하기 전에, 파동은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뭐 여학생들 있겠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군대 가면 뭐 육군을 주로 가겠지만, 육군을 가게 되면 뭐 부대에 따라 여름철에 그 해양훈련 가는 부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모래사장입니다. 실제로 이런 그 훈련을 많이 해요. 뭐 해병대도 하겠지만 여기가 바다야. 다시 말하면 물이죠. 그래서 어떤 걸 많이 하면 모래사장에서 깃발 꽂아놓고 반대편 모래사장에다 깃발 꽂아놨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갔다 오는 거, 선착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럼 갔다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점 사이에 가장 짧은 길, 최단거리는 뭐라고 얘기하니? 보통 이제 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거리 이렇게 쭉 이렇게 하죠. 근데 보자. 모래사장은 땅이니까 두 다리로 뛰어갈 수 있겠고요. 물론 바다도 얕으면 뛰어가겠지만 좀 깊어지면 허우적 되면서 헤엄쳐야 되겠죠. 그럼 모래사장에서 빠르겠니? 바닷물에서 빠르겠니? 그러다 보니 갈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모래사장에서 좀 더 빨리 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론 마린보이 박태환이야. 그래서 나는 바다에서 빨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 아니면 나 잘 모르니까 중간을 경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번이니 2번이니 3번이니 4번이니 5번이니 어떤 걸 선택할 거에 따라 선착순이기 때문에 빨리 갔다 온 사람, 순위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쉽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빨리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걸까? 라고 얘기하면 마린보이 박태환이라고 얘기하면 바닷물 속에서 빠르니까 1번 길이 빠를까? 아니에요. 박태환이라고 하더라도 그 바다 속에서, 물 속에서 가는 속도가 실제로 사람이 육지에서 걸어가는 속도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얘기하면 5번은 거리가 멀어지니까 대략 한 4번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빨리 갔다 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군대를 가게 되면
뭐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군대를 가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훈련을 받게 되면 직선거리보단 약간 육지에서 좀 더 뛰어가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4번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빨리 갔다 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꺾어져서 갔다 온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꺾어져서 이렇게 갔다 온 가장 큰 이유는 뭐야? 바로 모래사장에서의 속도랑 그리고 바다에서의 속도가 비교했을 때 바다가 좀 느리기 때문에 꺾어져서 갑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가 있어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또 뭐 있냐면 장난감 자동차가 있습니다. 장난감 자동차가 4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비스듬하게 보낸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가 아스팔트야. 콘크리트라고 해도 그냥 잘 달리는 마룻바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풀밭이에요.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스팔트에서 풀밭으로 가면 이거 빨라지니 느려지니? 당연히 느려집니다. 그러면 직진을 할까요? 오른쪽으로 꺾일까요? 왼쪽으로 꺾일까요? 보자. 경계면에 왔다가 오른쪽 바퀴랑 왼쪽 바퀴랑 비했을 때 오른쪽 바퀴가 풀밭에 먼저 도착합니다. 풀이 있어. 속도 빨라지니 느려지니? 오른쪽 바퀴는 느려. 왼쪽 바퀴는 여전히 아스팔트가 빨라. 그래서 더 많이 가고요. 풀밭에선 좀밖에 못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진행 방향이 직진이 아니고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꺾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꺾입니다. 요거 꺾이는 이유 뭐야? 아스팔트와 풀밭에서의 속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파동은 진행되어져 나가는데 매질 1에서의 속도와 매질 2에서의 속도 차이가 나면 꺾어집니다. 이 꺾어지는 이유는 뭐야? 매질에서의 속도 차이로 경로가 가는 길이 바뀝니다. 이걸 굴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에 각각의 매질 1에서의 속도를 V1, 그때 파장을 람다1, 그때 굴절을 N1이라고 얘기하면 V2, 람다2, N2. N2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N1이랑 N2라고 얘기하는 이건 굴절률이라고 얘기하고요. 굴절률이라고 하는 건 비교해 보면 진공에서의 물질의 진행 속도랑 이 매질 1에서의 속도 차이를 꺾이는 정도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 사이의 공식은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람다 2분의 람다 1. 요거는 V2분의 V1이에요.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V는 좀 전에 했던 파동의 속도는 F 람다니까 V와 람다가 비례하다는 얘기는 뭐야? 요게 일정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파동이 진행되어져 나갈 때 다른 매질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진동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니? 결국엔 N1분의 N2라고 얘기해서 요거는 N1, 2,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요런 굴절률, 매질에서의 속도 차이로 때문에 보자.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소리에서의 아니죠. 공기 중에서의 소리의 속도를 따져보면 요거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331.5 플러스 0.6 T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T는 뭐냐면 섭씨 온도야.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는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상온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15도씨를 상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5도씨 1기압해라고 얘기하면 15도 집어넣으면 0.6 곱해주면 9 정도 되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대략 얼마야? 340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의 속도를 340m라고 퍼세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15도씨 1기압하에서 대략 340m/s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 속도가 올라가네요. 역으로 온도가 내려가면 속도가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낮입니다. 낮에 태양볕이 쨍쨍쨍쨍 됩니다. 태양볕을 쬐버리면 공기가 있고요. 땅이 있어. 그러면 누가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가니? 땅의 기온이 고온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공기는 저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한 요 지점에서 소리가 발생해서 퍼져 나가면 땅은 고온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같은 것이 아니고 더 멀리 퍼져 나갑니다. 그렇죠? 더 멀리가 그걸 파동의 경계면을 쭉 이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죠. 그러다 보니 소리는 퍼져 나갈 때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 위로 퍼져 나가겠네요. 그래서 낮에는 소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반대되는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 낮에는 태양볕을 받아가지고 고온이었던 땅이 열을 쉽게 빼앗기죠. 비열이 낮으니까. 쉽게 빼앗기니까 상대적으로 밤이 되면 공기는 상대적으로 고온으로 되고요. 상대적으로 땅은 저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한 지역에서 소리를 말을 하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같은 거리가 아니고 고온의 경우는 더 많이 가죠. 그래서 그걸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되니? 대체적으로 다 가라앉죠. 그러다 보니 밤에는 소리가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수업 받을 때 운동장에서 얘기하는 소리 잘 안 들립니다. 왜냐면 위로 다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에 있을 때, 건물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위층에 있고요. 아래쪽에서 얘기하는 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잘 안 들려. 공기적으로 여기 좀 너무 가까우니까 좀 이렇게 하면 위쪽으로 다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야간 자율학습을 안 하니까 밤 시간대 해지고 나서 밤 시간대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소리가 대체적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교실 밖에서 운동장에서 떠드는 소리 리얼하게 잘 들립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과학적인 결과 말고도 우리 조상님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속담에 집어넣었지. 어떻게? 요걸 합쳐서 낮에는 소리가 위로 올라가네. 위에는 새가 날죠. 그래서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누가 듣는다? 쥐가 듣나. 물론 이 내용 이 속담에 갇혀있는 원래 의미는 말조심히 하라는 얘기지만 말조심이라고 하면 낮에도 새가 있고 밤에도 새가 쥐가 있으니까 어쨌든 말조심해야 돼 이게 아니고 밤에도 새가 있고 낮에도 쥐가 있어.
그런데 이 의미를 따지면 새가 있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고 쥐가 있는 담벼락 밑에 있는 그래서 쥐가 잘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